전설야담, 오랑캐에 대적한 처녀, 연암산 제비바위. 반정으로 집권한 조선 제16대 왕 인조는 친명패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후금은 1627년 1월 3만 명 병력으로 조선을 침공했고 한반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후금은 전략상 조선과 강화를 맺고 철수했지만 병졸은 물론 의병과 민간인 등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시 충청도 아산에 사는 처녀 고이미의 부모도 오랑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이미는 홀로 살지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정묘호란 때 부모, 형제 모두 잃은 이를 원통하게 여겨 무술을 익혔습니다. 고이미는 밤마다 남장한 채 칼 휘두르는 법을 연습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랑캐가 또 쳐들어왔다. 1636년 후금의 홍타시는 북포를 청으로 바꾼 후 그해 12월 군사 2만 명을 직접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명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조선을 복종시키기 위함이었으며 이 병자호란으로 인해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아산 지역에도 오랑캐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한양에서는 급히 용맹한 장수와 군사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오랑캐는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습니다. 정부군이 한동안 주둔해 있자 오랑캐를 피해 산으로 들어갔던 고이미가 장수를 찾아가서 군사로 받아달라고 청했습니다. 오랑캐를 물리치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장수는 그 말을 고맙게 생각하여 환영하면서 고개를 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대는 사내가 아니지 않소? 장수는 고이미의 얼굴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고이미는 무술을 연마한 사실을 고백하며 항전 의지를 밝히면서 장수가 젊은이라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젊은 장수는 애국심 뜨거운 고이미를 좋아했고 고이미는 늠름한 젊은 장수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빠르게 사랑하여 혼인을 약속한 직후 오랑캐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장수는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으며 그 시체를 실은 말이 고이미 앞으로 가서 멈춰 섰습니다. 장수의 시체를 땅에 묻었을 때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슬피 울었습니다. 비통함과 적개심에 휩싸인 고이미는 한밤중에 몰래 적군 장수의 막사로 들어가서 적장의 목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오랑캐에게 붙잡힌 고이미는 다음 날 사형을 기다리다가 당황하고 좌절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적장이 사형 집행을 멈추라고 호령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고이미가 죽인 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적장은 죽음 앞에서 태어난 고이미의 태도와 아름다운 미모에 반해서 풀어준 뒤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적장은 고이미를 강압적으로 제압하려 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해줬습니다. 고이미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적장은 이튿날도 청원했습니다. 고이미는 역시 거절했다가 사흘째 되는 날 적장이 또 청원하자 이번에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적장이 잠자리에 들자 고이미는 숨긴 칼을 꺼내 적장 가슴에 꽂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적장의 칼이 고이미의 목을 그었습니다. 요망한 계집이구나. 적장과 고이미는 모두 죽었습니다. 다음 날 지도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오랑캐는 우왕좌왕하다 그곳에서 물러갔습니다. 조선군은 고이미의 시체를 장수가 묻힌 곳에 합장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무덤에서 제비 한 쌍이 솟아 날아갔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고 제비는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그 근처 높은 산의 바위에 내려앉아 둥지를 틀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비 한 쌍을 이승에서 못 이룬 두 사람의 화신이라고 생각하여 그 바위를 연암, 즉 제비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제비바위는 아산시 음복면
연암산 정상에 있습니다.